네, 지금부터는 비례정당 문제를 좀 차례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창당을 위한 플랫폼으로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을 했습니다. 당명도 정했습니다. 더불어 시민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초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창당을 먼저 제의했던 곳이 정치개혁연합인데 여기에서는 민주당이 연합정당 정신을 훼손했고 처음부터 시민을 위하여의 위성정당을 계획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정치개혁연합의 하승수 집행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일단 네.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정철 원장과 오갔던 대화를 공개를 하면서 비판을 했던데요. 간략히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던 겁니까? 네, 사실은 이 선거연합 정당이 지난주 금요일 날 민주당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전까지 이제 2월 28일 날 저희가 제안을 한 다음에 정식으로 네. 이제 민주당 대표 비서실 쪽과 계속 소통을 해왔습니다. 대표 비서실. 하면서, 예. 네네. 그러니까 김성환 비서실장과 예.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했던 이 선거연합정당 제안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민주당 내의 논의 과정들을 좀 전달을 받았는데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난주에 민주당이 거의 이제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예. 당원 투표에 붙일 때부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대표 비서실에는 나름대로 뭐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소통을 주로 해왔고 네. 또 윤호중 사무총장도 어쨌든 당에서는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예. 저희 뭐 가끔 소통을 했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걸 실제로 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등장한 인물이 갑자기 양정철 원장입니다. 그게 혹시 그 시점이 당원 투표 이제 끝나는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3월 13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예. 양정철 원장이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예. 본인이 이 협상권을 다 위임받았다, 일종의 정권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면서 네. 만나자는 제안을 했고요. 예. 본인과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 두 사람이 어쨌든 뭐 협상권 위임받았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금요일날 통화를 끝내고 토요일날 다시 전화가 왔는데 네. 시민을 위하여하고 정치개혁연합이 이번 주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17일까지 통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일방적으로 그렇게 통합 시한을 통보를 했습니다. 네. 통보를 했고 또 월요일 날 오전에 이제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통합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저희가 전달한 입장은 이 정치개혁연합은 민주화운동 원로들이나 시민사회 활동하던 분 주축이 되어 있으니 아무래도 연합정당의 취지를 살리려면 정치개혁연합과 좀 소통을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시민의 위하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친문 친조국이라는 이 성향으로 이미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네. 저는 그분들의 선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플랫폼으로 통합하기에는 좀 상당히 많은 부담과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달했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월요일 날 오전에 그렇게 의견을 전달하고 논의한 다음에 다시 알려주기로 했는데 화요일 날 오전에 갑자기 전화를 해서 네. 본인들은 시민을 위하여 하고 함께 하기로 했고 그냥 개문 발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여쭤볼게요. 첫째, 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협상권을 위임받았으니까 나하고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가요? 만약에 민주당 안에서 정말로 그러면 협상 창구로 양정철 원장을 지목을 했다면 그거는 민주당의 권한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이 연합정당 참여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민주당 최고위에서 결정을 하고 당원 투표를 거친 겁니다. 네. 물론 이제 협상 과정에서 협상권을 위임받을 수 있는데요. 예. 저희가 화요일 오전에 양정철 원장으로부터 일방적 통보를 받고 나서 저희 민주화운동 원로들이 민주당 최고위원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시민을 위하여로 결정한 것이 맞냐, 최고위에서 논의가 됐냐. 예. 근데 일부 최고위원들은 뭐 전혀 그런 사정을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는 뭐 정치개혁연합과 당연히 하는 거 아니겠냐.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협상권을 위임받았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당내 의결기구인 최고위원들도 모르는 정도로 일종의 뭐 비선 역할을 했고요. 또 실제로 정말 황당한 것은 예. 협상을 실제로 위임받아서 했다고 하는 양정철 원장은 이런 여러 가지 언론의 기자 간담회나 이런 데는 드러나지 않고 그 내용을 그냥 나와서 발표하는 거는 마치
얼굴마다처럼 윤호중 총장이 했다는 거죠, 사무총장이. 자, 그러면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네네. 알겠습니까? 네네네.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이게 협상권 위임된 사실로 모르고 진행 상황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 일부 최고위원들은 이 문제잖아요, 지금. 협상권 위임된 건 알았을 수도 있지만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어느 정당을 플랫폼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고위원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해찬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이 협의해서 양정철 원장에게 협상 창구를 역할을 어떤 그 주문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예. 어쨌든 최소한 이런 협상 과정이라는 것이 당의 의결기구인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공유가 안 됐을 정도로 좀 은밀하게 진행이 된 거고.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에 지난주부터 이상 징후가 감지가 됐습니다. 어떤 이상 징후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금요일 날 그 양정철 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근데 지난주 수요일 밤에 모 원내정당 쪽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예. 양정철 원장이 전화를 해서 민주당은 시민을 위하여고 하기로 했다. 네. 그러니까 정치개혁 연합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잠깐만 그 뭐 원내정당이라고 하시면 익명이지만 별로 그 많지가 않아서 민생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뭐 하여튼 제가 밝히기는 좀 그렇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원내정당에서도 또 전화가 왔는데 예. 한 이틀 후에 예. 마찬가지 이야기를 또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네. 말씀을 간략히 정리를 하면 애당초 민주당은 정치개혁연합하고 할 생각이 없었고 그냥 들러리만 세웠던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뭐 민주당이라기보다는 양정철 원장이 그랬던 것 같고요. 네. 사실은 그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제가 시민을 위하여 최백은 교수를 3월 초에 만났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비슷한 취지로 발족을 했기 때문에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해서 만났는데 그때 최백은 교수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민주당은 시민을 위하여 하고 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때는 뭐 그 이야기를 안 믿었는데요. 왜냐하면 뭐 이 선거연합 정당 논의가 이제 초창기였고 아직 민주당에서도 의사결정이 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이야기를 흘려듣고 말았는데 결국에는 뭐 그 이야기가 맞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네. 지금 그 윤호중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이야기, 성소수자 정당이나 이념 정당과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뭔가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게 있었었는데요. 네네. 자, 그러면 윤호중 사무총장 이런 발언은 정치개혁연합을 배제하기 위한 명분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언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약간 의도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연합정당이라는 취지가 예. 어느 정당이 참여할지도 같이 협의해서 정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식의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연합정당의 지지를 훼손하는 것이고 발언 내용도 굉장히 문제적인 것이죠. 뭐 네. 특정 정당은 안 된다. 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성을 하면서 네. 결국에는 이 연합정치 판을 깨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개혁연합을 배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논란을 어떤 그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정리하면? 뭐 정치개혁 연합을 배제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민주당의 의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네. 그랬던 것 같고요.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정치개혁연합에서 어떤 그 공천 지분이나 공천권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 보도가 일부 있었는데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저희가 법적 대응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는 처음부터 출범 기자회견부터 밝혔던 것이 일체 출마하지 않고 그리고 일체 우리는 요구하지 않고 연합정치 판을 까는데 주력하고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시민사회 출신들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시민사회로 돌아가겠다는 걸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식의 마타도도 사실은 흘러나온 출처가 민주당이라고 저희는 의심하고 있고요. 예. 특히 양정철 원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러니까 성소수자 정당이니 어떤 공천권이니 하는 것 자체가 정치개혁연합을 배제하기 위한 사전 명분 쌓기용으로 흘린 것이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내지 발언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정리하면? 정치개혁 연합을 배제했다기보다는 저희가 구상했던 연합정치 판을 깨기 위한 게 아닌가. 그리고 시민을 위하여라는 지금은 사실 위성정당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왜냐하면 어제 시민을 위하여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당 간의 연합체가 아니라 본인들이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1번부터 한 뭐 4, 5번까지는 소수정당으로 하고 그 밑에는 뭐 본인들이 영입하거나 추천받아서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연합정당이 아니라 위성정당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성정당으로 가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고 어떻게 보면 민주화운동 원로들이나 시민사회들이 참여하는 그 정치개혁연합을 마타도한 거 아닌가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 정리가 돼야 될 게 이제 그 전에 나왔던 네.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해찬 네. 대표가 일찌감치
네. 문성근 영화배우 문성근 씨를 만나가지고 지금 정치개혁연합의 대표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했고, 근데 문성근 씨가 이걸 거절을 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참여하는 걸로 이제 그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보도가 사실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 그렇다면 애당초 이해찬 대표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라고는 궁금증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혹시 관련 내용 파악한 게 있습니까?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아, 사실 네, 무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까? 네, 예.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예. 일단 문성근 씨가 정치개혁연합 대표자로 거론된 적이 없고, 음흠. 그리고 뭐 그 보도에서 나왔던 시점이나 여러 가지들이 네. 저희가 정치개혁연합 창당을 결정하기 이전의 일들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점도 맞지 않고 내용도 맞지 않고 또 실제로 문성근 씨는 뭐 저희가 전화해서 제안자로 섭외했기 때문에 네. 예, 그 보도는 사실이 그러면 아닌 오히려 걸로 조선일보의 드러났습니다. 그 보도는 정치개혁연합에 흠결을 내기 위해, 내지 어떤 이것도 맞습니다. 결국은 민주당하고 연결돼 있다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 했던 오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일부러 보도라고 해야 네네. 되는 건지 그런 걸로 그러니까. 어쨌든 네네네. 그 보도의 출처도 상당히 좀 의심스럽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정치개혁연합은 어떤 시민사회 독립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곳인데 결국에는 그런 조선일보의 그런 뭐 추측성 보도, 왜곡성 보도로 인해서 예. 오히려 정치개혁연합의 어떤 이런 독립성이나 독자성을 좀 훼손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게 알겠습니다. 아닌가. 그건 이 생각합니다. 자리에서 이제 정리가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네.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더불어시민당이 출범을 하지만 그러면 여기에 정치개혁연합이나 아니면 정치개혁연합과 함께 하기로 했던 원외 정당들 있지 않습니까? 녹색당이나 그 미래당 여기 합류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계문 발차를 한다고 화요일 오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양정철 원장이 네. 네, 알고 보니까 폐문 발차였습니다. 그래요. 합류 예, 여지가 아예 왜냐하면 없다. 예. 뭐 얘기가 없는 게 아니라 네. 화요일 오전에 계문 발차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제 오전에 아침에 그 시민을 위하여 쪽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예. 이제는 가능성이 닫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그리고 그 사이에 아무런 진지한 협의나 소통도 없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아주 나쁜 정치 공작극이라고 저는 봅니다. 말로는 계문 발차였지만 예. 사실상 그동안 진정성 있게 연합 정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해왔던 주체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아주 치졸한 정치 공작극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고요. 1분 그 남았어. 주체가 바로 예. 네, 양정철 원장이라고 봅니다. 1분 남았기 때문에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는데 하나 정리해야 될 게, 네. 윤호중 사무총장은 두 개의 플랫폼의 통합을 주문하면서 이번 주 수요일로 시한을 정했었는데, 조금 전에 네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화요일 날 양정철 원장은 계문 발차를 통보를 한 거잖아요. 네, 화요일 그러면 오전입니다. 이거는 두 사람 간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어긋나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입장이 바뀐 겁니까? 저는 모든 걸 양정철 원장이 주도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뭐 발표는 윤호중 총장이 하지만 네. 그래서 양정철 원장 쪽에서 결국에는 폐문 발차를 결심한 게 뭐 월요일 밤이나 화요일 오전이 아닌가 싶고요. 그 전에 했던 윤호중 총장 이야기는 뭐 사실상 허언이 된 겁니다. 실언이 된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네. 이제 상대 쪽 양정철 원장의 어떤 이야기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한번 인터뷰 요청은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정치개혁연합 하성수 집행위원장과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